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김정일 정치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김일성이 들어간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김정일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가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김정일 정치대학에 대해서 입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과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정치대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 김정일 정치대학은요, 네. 남파 공작원 양성소인데 이곳은 실제로 평양시 령성 구역과 그리고 형제산 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비밀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실제 주소는 모란봉 구역으로 위장하고 있고 130 연락소 또는 695 군부대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파 공작원을 키워내는 곳이 여러 곳 있지만 김정일 정치대학이 최고 엘리트 공작원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남파 공작되어서 이렇게 오신 분의 그 얘기를 바탕으로 네.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전해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쓴 책이 있어요. 네. 바로 그걸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바로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김동식 저자의 책인데요. 실제로 사인도 받았습니다. 뭔 사인이냐 하면서 막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그분을 직접 원래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인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투북스타일 TV 하늘 강요 영상 잘 보고 있다. 앞으로 재미있는 영상 많이 올려줘라. 이렇게 2020년 4월 29일 저희가 유튜브 딱 시작해서 2개월 만에 이렇게 사인 받았던 영상인데 이제야 좀 뒤늦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분이 좀 많이 말씀해 주신 네. 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정치대학이 최고의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은 갈 수 있어도 김정일 정치대학은 가기 힘들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김정일 정치대학이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일단 입학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건 네. 제가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테스트를 되게 많이 거치는데 네. 최종의 공작원을 키워내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매 학교마다 다 갑니다. 아. 아무리 시골 학교든 네.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서 학생들을 다 일으켜 세워보라고 해요. 네. 인물 보고 그다음에 키 보고 또 체격 조건이나 그 학습 조건 이런 걸 엄청나게 다 따집니다. 그 외에도 또 출신 성분도 엄청나게 좋아야 되고 따지는 게 엄청 많아요. 그 사전에 8천까지 따진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한 개 학교에서 몇 명을 선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에 드는 게 몇 명이 안 들어와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대거 선발을 하겠죠. 네. 근데 신검을 받아야 되고 또 뭐냐 조사는 거지? 뒷조사는 거. 아. 뒷조사. 뒷조사 말고. 아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사람들은 도에 올라가고 또 탈락되고 그리고 주항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테스트 과정이 정말 신박하죠. 아까 네가 올라온 계단이 몇 개였냐 이런 걸 네? 물어보고 그냥 생각 없이 올라간 계단을 몇 개냐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 없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몇 분 걸렸으니까 그 계단의 높이는 대략 몇 메터, 그 안에 내 발자국 수는 대략 얼마 정도 종합해가지고 대략 몇 개입니다 라고 하면 그 근처에 가면은 오케이가 되는 거죠. 아, 미쳤네. 네. 그래서 이분도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까지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열차 티켓 다 끊고 이렇게 가는 그 과정까지. 보호자 동행 없이 평양까지 혼자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죠. 그때가 14, 15,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발이 되면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 몸 관리 잘 해라. 신체 어디 다치지 않게 계속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너는 이제부터 조국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귀한 몸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암시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입학을 해서 간첩이나 그리고 공작원 이런 걸로 된다고 했는데 입학을 한 뒤 받는 훈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훈련들은 어떤 게 있나요? 대학교다 보니까 네. 대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작원 반이나 폭파반 무슨 뭐 다양한 그런 반이 쭉 나뉘어져 있는데 네. 거기에서 특이한 것은 신병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신병 훈련을 받는다? 네. 네. 신병 훈련을 한 2개월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시기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분은 대략 한 2개월 정도 받았대요. 근데 네. 2개월 정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혹독하다고 하대요. 일반 군인들, 일반 특수부대와는 다르게 엄청난 그 무기 장구리를 다 메고 운동장을 뛰는 건 기본이고 뭐 빡센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훈련을 주는 게 의지박약한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를 해라. 당초에 너는 여기서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대요. 사격은 기본이고 네. 뭐 헤엄이냐 격술, 운전, 폭파, 뭐 낙하 모든 훈련을 다 받는데 그 와중에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언어 코칭까지 받는다는 거였어요. 모든 훈련을 다 받는데 거기서도 또 언어 코칭까지 받는다? 네. 교육 자체를 대한민국 걸 다 받는 거죠.
한국사 이런 걸 다 받고 그리고 네. 서울에서 살다 오신 분, 뭐 경상도에서 살다 오신 분, 네. 그 사람들은 옛날에 이렇게 올라가신 아, 분들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또 월북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받는 거죠. 1대1 코칭을 받는데 네. 이분의 말로는 솔직히 외국어,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말 배우는 게 더 어려웠대요. 근데 나이 드신 공작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서울에 이렇게 침투돼가지고 왔을 때 짝꿍이 되게 자기는 그 서울말을 완벽하게 한다고 이렇게 네. 착각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족이세요? 이 말에 기가 죽어가지고 다시는 말을 안 하더래요. 네. 그분도 좀 나이 들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의 뭐 서울말 구사하고 그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 먹는 것이나 또 버거품 그리고 또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일반 대학교가 아니고 네. 정말 최고의 대학교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그 학교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래요. 아. 그러니까 먹는 거는 정말 잘 먹고 버거품 같은 것도 잘 나오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유니폼이 군복인지 작업복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넉마 같은 옷을 입었대요. 아, 군복은 일단 아니고 네. 그렇다고 또 일반인 복은 또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 작업복 같은 너덜너덜한 음.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막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군대인지 농장원인지 모른대요. 근데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아 쟤들 거기 애들이구나 라는 걸 딱 알아차리는 거죠. 아. 그리고 선배는 정말 하늘 같다 그런 게 좀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4년이었던 이 김정일 정치대학이 네. 최근에는 6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금성정치대학교였죠. 그랬다가 1991년도에 개칭이 되면서 김정일 정치대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김정일이란 그런 이름이 딱 들어간 것과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자부심이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 실제로 가는 친구들은 정말로 김일성 종합대학교 갈 능력을 능가하는 친구들이에요. 아. 김일성 종합대학은 공부를 잘하고 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백만 바탕이 되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김대는 둘 다 김대네요. 네. 김정일 정치대학교는 정말 그 스마트함과 체력, 지력 뭐 이런 게 모든 게 다 바탕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졸업을 하면 바로 난파되는지 아니면 어디로 취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그분 말로는 졸업을 하고도 바로 난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음. 왜냐면 공작원이 되는 과정이 정말 길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또 다른 경험을 쌓게 합니다. 아. 사회적 경험을 쌓게 하는 거죠. 공작원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리더로서의 자리에도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평양시 어디 구역 저희 구역이요. 네, 강희씨가 있었던 구역. 네. 그 구역의 당 조직 기관의 조직부 비서. 서울시로 말하면 뭐 서울시장 조금 아래. 네, 뭐 한 역할? 부시장 뭐 그 정도. 아, 네. 네. 그 정도 되는 높은 고위직에서도 일을 해보고 때로는 웅변가가 돼보기도 하고 네. 때로는 농장원이 돼보기도 하고 와. 때로는 노가다도 해보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거 다 겪었대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뭐랄까 짬이 찼다고 해야 되나요? 노련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때 당에서 딱 부르더래요. 임무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주도로 해가지고 잠수함을 통해서 들어왔죠. 아, 첫 난파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들어와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 수행했어요? 네, 수행했고 인터넷 다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서열 19위 정도 되는 사람을 접선해가지고 다시 북으로 갔죠.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북한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어야만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을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공화국 영웅칭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난파되었다가 임무 수행하고 가면 공화국 영웅칭호 받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국가에서 인정해줄 만한 일을 했을 때 공화국 영웅칭호를 그렇죠.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삶을 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공작원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다시 난파가 돼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형들을 거쳐가지고 이분이 결국 대한민국의 기순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대북 파트 쪽에서도 일을 하셨고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지금은 공헌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그냥 어느 정도의 간부는 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작원 대우를 계속 받는 사람들은 주황당 비서급 이상의 그런 대우를 받는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청와대나 그렇죠. 아니면 뭐 저기 국회의원들 급의 뭐 비슷한 그런 그렇죠. 대우를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그 정도의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공작원 훈련을 받다가 뭐 네. 다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가 북한의 최고의 엘리트 대학인 김정일 정치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김정일 정치대학에 대해서 뭔가 찬양하고 정말 엘리트 학교다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 김정일 정치대학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 여기 난판이었다가 귀순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에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책을 보셔도 되고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